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악연이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와 그 친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버렸고요. 고등학교 때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오해 싹 풀고 지금은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의 이간질로 인해 그리 된 거였었는데, 철없던 여고 시절 일이라 그런지 좀 부끄럽긴 하네요. 암튼 그 친구와 제가 힘을 합쳐서 그 친구도 나름 복수하고 저도 복수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우선 대학부터 그 대단하다 하는 서울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솔직히 서울대라는 말이 먹히긴 했어요. 같은 대학이라고 해도 사실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긴 하잖아요. 머리 좋고 직장 좋고 게다가 나이스한 매너까지. 저는 한눈에 남자친구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땐 제가 남자친구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지금도 참 불가사의이긴 한데 아마도 대학발이 있었던 거겠죠. 속물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사귀자고 매달렸어요. 선물 공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차분하고 유조숙녀 아닌데 남자친구가 좋아한다는 이상형의 여자로 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운동 좋아하고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책 읽어봤어? 이 책 안 읽어봤구나. 한번 읽어봐. 라는 말에 책벌레가 되기 시작했고 그 어려운 독경을 다 읽어보았네요. 학문의 바다는 가장자리가 없고 책의 주머니는 바닥이 없다. 세상의 책을 어찌 다 읽을 수 있겠는가. 다만 독서하는 사람은 눈은 밝고 손은 모질며 마음은 섬세하고 담력은 세야 한다. 대충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 진심으로 저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머리 깨질 뻔했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결국 쟁취를 하게 되었죠. 처음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남자친구도 제가 점점 마음에 들었는지 나중에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 버렸고 나중에 딱 1년만 있다가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남자친구가 이직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이직만 잘 되면 탄탄대로이니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님의 그 대단한 대학과는 좀 레벨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서울권의 대학을 나왔고 지금 저는 한 외국계 기업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이 나름 좋은 편이라 그 대단한 대학과는 레벨이 낮은 대학을 나왔지만 그래도 연봉만큼은 남자친구에게 뒤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그 남자에게 매달렸는지 생각해보면 그땐 눈이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미친 사랑에 눈이 멀어 요 앞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어버린 멍청한 여자의 눈이요. 그렇게 밀리는 이력 아니었지만 제가 초반에 너무 저자세로 나오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초장에 그렇게 밀려버리니 나중에 회복하기도 좀 힘들었고 그 저자세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했으나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는 회복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죠.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말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잘난 아들 때문에 큰 소리를 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그 집안에서 유일한 서울대 출신이었고 그리고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기에 집안 내에선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자가 바로 남자친구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런 아들 낳았으니 당연히 남자친구 엄마 입장에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닐 자격 생겼을 것이고 주변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격 여부엔 이견이 없긴 했었을 겁니다. 대단하긴 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딱 거기에만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세상에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위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똑똑하고 서울대 나온 우리 아들과는 비교 대상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 너도 내 아들과 잘해보고 싶어서 나에게 잘하는 것 아니냐? 나는 너의 이런 친절함과 선물 공세가 고맙거나 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생각한다. 아니, 당연한 게 아니라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만일 나를 홀대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언제든지 니들 사이에 껴서 분탕질을 할 수 있는 위인이니까. 그러니 잘 하도록 해라. 라는 마음이 아주 커다랗게 마음에 자리 잡혀 있는 분이었죠. 제가 멍청하게 굴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 아줌마가 어떤 식으로까지 간섭을 했냐 하면 남자친구한테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카톡 친구 추가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을 때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남자친구에게 물어봐서 추가를 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말을 걸진 않았지만 저의 카톡을 들여다보며 염탐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인사까진 아니고 전화통화를 남자친구 전화기를 통해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카톡으로 제게 연락을 해 오더라고요. 간섭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진 내리라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당연히 서로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지금 이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딱히 초상권을 침해할 만한 사진도 아니었었어요. 서로 커플링을 맞춘 뒤 손만 찍은 사진을 카톡에 올려놓았는데 당장 그걸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남사스럽다면서요. 하나, 내가 무슨 뽀뽀하는 사진을 올려두었나, 아니면 뭐 포옹하는 사진을 올려두었나, 손 겹친 사진이 야릇해 보인다고 하면서 그걸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요즘 업무는 대부분 카톡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출이 되는 사진은 절대로 카톡에 올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보기 싫다 하더군요. 자기 아들이 노출이 되는 것 같다면서요. 아, 그래요. 그땐 제가 그 남자한테 미쳐 있었으니까 그 어이없는 요구사항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신하게 카톡 사진은 기본 사진으로 해두라고요. 그게 가장 보기 좋고 막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네 마네라고 티를 내면 좀 자기는 나이 든 사람이라 그런지 보기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요. 나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한 장 내려달라는 건데 해줄 수 있죠. 젠장. 그렇게 소소하게 간섭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아마도 1년 뒤엔 결혼을 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댑니다. 당신 아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마음가짐, 몸가짐을 바로해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알지? 아들은 너 생각해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듯한데 너는 입도 뻥긋하지 말아라. 네가 조르는 순간 남자들은 학을 떼는 법이거든. 그리고 그 결혼하겠다라고 한 말 100%다 믿지는 말아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거든. 너를 안심시켜 주려고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 마치 확정된 것처럼 굴지 말란 말이야. 저는 한 번도 확정된 것처럼 말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그냥 흘리듯이 한 말이라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아직 저희 부모님에게는 인사조차 안 드렸는걸요, 뭘. 아, 그래? 인사 안 드렸니? 우리 아들이 너희 부모님 아직 안 뵀니? 그럼 우리 아들이 그냥 립 서비스를 했나 보다. 아니, 나는 진짜 결혼하는 건 줄 알고 좀 놀라긴 했었거든. 이놈이 지금 이직 준비에 힘을 써야 하는데 다른 데 정신이 팔려있나 하고 우리 아들은 내 아들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아들이야. 다들 거는 기대가 대단들 하거든. 그러니 절대로 우리 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다. 알겠지? 약속해야 한다. 점점 실증이 나더라고요. 매번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내가 남자친구 먼저 좋아한 건 맞지만 그리고 잘난 사람이라는 것 알지만 그래도 매번 저런 사람을 마치 자기 아들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저 아줌마의 말들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순종적이었어요. 다시 되돌아가기엔 늦어버림에 분명했어요. 이미 저는 그 아줌마한테 잡힌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고 그건 바로 여고 동창이었습니다. 그 여고 동창은 참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 같은 인연이긴 한데 바로 남자친구의 친척이었죠. 전화가 오고 나서 안 것이 아니라 초반에 사귀기 시작했을 때 알게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악연이었던 동창이었기에 그냥 무시를 했었는데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던 거였습니다. 이 친구와 남자친구 관계를 설명하자면 남자친구의 엄마가 악연의 친구의 엄마한텐 시누이가 된다고 하더군요. 시누이와 올케의 관계였던 거였죠. 시누이와 올케. 사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경우가 더 많긴 하잖아요. 여기 또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는데 집안 내에서 이 아줌마가 시누이로 살면서 그 올케라는 분께 아주 대단한 밉상짓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 밉상짓 속에는 당연히 악연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 줄은 몰랐는데 너 우리 고모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알지? 예전 생각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네 인생이 불쌍해서 아는 체하는 거야? 어? 뭐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고모 완전 대단한 사람이야. 네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 줄 알아? 그런데 맨날 욕이야. 그 고모는 맨날 남 깔아뭉개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거든? 물론 나도 당했지.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나 그 고모 솔직히 물 먹이고 싶거든?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아줌마가 남자친구 선을 알아봤고 그리고 그 선 보는 날짜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아줌마는 나를 호구로 보고 있는 거라고. 절대로 남자친구와 결혼시킬 생각이 없다고. 그런데 남자친구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헤어지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더 괜찮은 여자로 자연스럽게 갈아타게끔 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억지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남자친구로서의 행동은 아니지 않냐고. 너랑 나랑 악연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물어뜯을 정도는 아니지 아니었냐고. 악연도 인연이니 말해주는 것이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남자친구가 선자리에 나간다고? 처음에 저는 저 친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뒤에서 뭘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맞더라고요. 엄마가 안 나가면 죽어버린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뜻 없이 나가는 거라고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뒤에서 뭘 했을지를 내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장소에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겐 이별을 고했습니다.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저 아줌마 꼴사 나와도 그냥 참아줬는데 엄마가 협박을 했다고 그냥 나가는 선이라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선자리에 나가서 깽판을 쳐? 아, 그건 너무 올드한 복수 방법이야. 뭐가 없을까? 너의 허리를 부려뜨릴 만한 자기 때문에 아들이 이런 꼴을 당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줄 뭐가 없을까? 솔직히 선자리는 이상한 여자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쌩까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고민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냈죠. 지금 남자친구가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회사 인사 담당자가 저와 이름이 같다라고 한 말이 불현듯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랑 이름이 같으니까 자기를 좋게 볼 것이라고 이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 이직만 잘 되면 결혼하자라고 했었던 남자친구의 말이 머리를 확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물 제대로 먹여보자고. 너도
판에 끼고 싶냐고. 선짜리 장소까지 말해준 거 보면 너도 그 아줌마한테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듯한데 한번 해보겠냐고 제가 물었죠. 그 고모? 아, 나 무슨 소리까지 들었었는 줄 알아? 분명 나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고졸이라고 하더라. 자기 아들 대학 아니면 대학도 아니라고.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라는 말은 자기 아들 대학 다니는 사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얼마나 꼽을 주던지. 아, 난 고모한테 쌓인 거 많고 그 오빠한테도 쌓인 거 많아. 겁나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거든. 그리고 맨날 우리 엄마한테 신의짓이나 하고. 뭔데? 말해봐. 동참할게. 말해보라고. 저는 흘리라고 했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긴 했는데 선자리에 나타나서 한바탕 난리를 치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남자친구가 간다는 그 회사로 제가 먼저 이직을 해버렸다고. 괴롭히고 싶어서 백을 쓴 듯한데 그 상상은 알아서 하라고. 이런 거짓 정보를 좀 흘리라고 했습니다. 고모니까 마치 편이 된 것처럼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가 나를 찾아가라고 해. 그 회사로.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해. 욕을 하면서. 어차피 지금 오빠 그 회사로 간 거 아니니까 소리를 지르던 누구인지 모를 테니 그냥 내 이름 부르면서 욕하면서 세상 잡아먹을 것처럼 난동을 피우라고 해. 이직한 지 며칠 안 된지라 그런 난동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잘릴 거라고. 선자리 와서 깽판 친다는데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냐고 살살 건드리라고. 꼭 내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해야 해. 내 이름을, 내 이름 석자를. 저는 이직을 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아마 그 아줌마는 남자친구의 이직에 매우 도움이 되어줄 인사 담당자 이름을 부르며 걔 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에 의해 쫓겨나겠죠. 자연스럽게 고모한테 흘렸다고 했고 그리고 내일 찾아간다고 하더라. 그러니 그 꼴 보고 싶으니 휴가를 내자라는 말에 휴가 냈고 친구와 아침부터 그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죠. 정확히 10시 9분이었습니다. 고모다 라고 친구가 소리를 쳤고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쓴 우리도 회사 안으로 따라 들어갔죠. 이윽고 로비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땡땡땡이, 이년 나와.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앞을 가로막으려고 해? 니년이 감히 우리 아들 발목을 잡아? 그따위로 살았어? 땡땡땡이, 니까 것이 이런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이 회사는 개나 소나 다 받아주나 보네. 격도 없나 보네. 땡땡땡이, 얼른 나와.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고. 보안 요원이 와서 말렸지만 그 아줌마의 입을 막을 순 없었어요. 아줌마의 외침은 한 10분 이상 지속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너무 소리가 크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한 2, 3분 지났을까? 한 여성분이 아줌마 앞으로 다가왔고 저를 왜 찾으시죠? 제가 땡땡땡입니다. 당신 누구세요? 라고 날카롭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줌마 완전 당황한 뒤 저는 땡땡땡이 엄마인데요. 아니, 당신은 누구세요? 상황 종료. 저는 그 후일담을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개욕을 먹었다고 했는데 아무 타격 없다고 하더라고요. 꼴이 너무 우스웠지만 안타까워서 저희는 그냥 나왔는데 나중에 그 인사 담당자와 아줌마는 독대를 하게 되었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 담당자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따졌고 이런 사소한 오해로 일을 처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망신은 처음이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는 이직을 포기했어요. 지가 쪽팔려서. 그리고 그 선자리도 물 건너갔더군요. 왜냐면 그건 친구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선자리에 나올 여자에게 직접 연락해서요. 걔 욕뿐만이 아니라 니네 집하고 아예 인연 끊는 거 아니냐고 하니 오히려 그렇게 해주길 바라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잘 되는 거 너무 싫다고. 노력을 해서 얻는 건 뭐라 할 순 없는데
그동안 얼마나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했는 줄 아냐고. 그리고 우리 아빠까지 무시하는 고모라고. 친구가 모든 걸 다 덤탱이 쓰긴 했지만 서로 복수한 것 아니냐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었는데 너무 좋다고. 그리고 우리 사이 사소한 오해로 빚어진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냐고. 이제는 좋은 친구로 한번 지내보자고 먼저 손 내밀길래 그 손 잡고 확 하고 안아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돌아오라는 말을 했었어요. 저는 꺼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네 일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친구가 다 덤탱이 쓰고 개욕 먹고 있나 본데 나한테 화살을 돌리라고. 그거 내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는 볼 일도 없고 그리고 너란 놈한테 있었던 흥미 떨어졌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줬습니다. 남자친구를 잃고 친구를 얻었네요. 아주 든든한 친구를요. 아직도 그 로비에서 그 아줌마의 무식한 행동이 생각이 납니다. 쩌렁쩌렁, 목청,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느낀 건, 여자친구한테 못되게 구는 아줌마들은 그 아줌마들이 그 집안에서 어떤 입지했든 간에 모든 사람들한테 못되게 군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줌마가 못돼서 제게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 이제 멍청하단 이야기는 그만할래요. 제 자책은 그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